서울. 지도 위에서 가장 진한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곳은 리짜이밍 체제의 상징이었다. 규제가 가장 심한 곳, 즉 가장 가치 있는 땅. 리짜이밍은 연설 때마다 말했다. 규제는 혼란을 막는 방패입니다. 방패 없는 자유는 결국 혼란을 부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고 표정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방패는 사람들의 꿈을 가로막는 벽이었다. 서울의 핵심은 이제 단단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엘리트 구역이 되었다. 진입 허가제, 자산증명, 세금 검증집을 사려면 정부의 허락이 필요했다. 1주택자 보호 정책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제도는 곧 1주택자 제한령으로 변했다. 서초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30년 넘게 그곳에서 살아온 박도윤은 통보를 받았다. 귀하의 주택은 공공임대전환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평가액으로 매입 후 귀하는 외곽 공공주택으로 이주하셔야 합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노부모를 모셨고 세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1주택자조차 규제 대상이 되었다. 그의 친구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젠 투기꾼도 실수요자도 아니야. 그냥 거주자라는 죄로 내몰리는 거지. 리짜이밍은 도시를 계층의 지형도로 봤다. 중심은 질서, 외곽은 자유.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했고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했다. 그는 참모회의에서 말했다. 가난한 자가 중심에 모이면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들은 언제나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이 체제를 흔듭니다. 그러니 중심은 통제되고 외곽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균형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도시계획국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규제는 도시의 안정장치라는 말씀이군요. 리짜이밍은 미소 지었다. 그렇습니다. 규제가 곧 입지의 증거입니다. 그날 이후 서울의 지도는 새롭게 그려졌다. 규제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었고 사람들은 그 색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곳이 진짜 좋은 땅이야. 역설적인 일이었다. 통제의 상징이 오히려 가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도시 외곽의 주거단지는 끝없이 늘어났다. 균형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신도시에는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였다. 통고는 이 시간 집값은 싸지만 불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도시 밖의 사람이라는 낙인을 느꼈다. 한때 강남에서 일하던 이정은은 말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외곽 사는 애라고 불렸어요. 집값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도 거리로 나뉜 거예요. 정부는 통계를 내세웠다. 범죄율 감소, 투기 억제, 주택 안정. 그러나 그 수치 뒤에는 희망의 태거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했지만 리짜이밍의 도시 설계도 안에서는 불필요한 존재였다. 리짜이밍은 경제회의에서 말했다. 집을 사고 파는 자유보다 국가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다. 투기꾼은 사라졌고 거래도 사라졌다. 집값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고 그 외의 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은행 창구에는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 창구가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국가주거 승인센터였다. 집을 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허락이 된 시대였다. 기자는 물었다. 대통령님, 이 정도면 시장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 아닙니까? 리짜이밍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시장이 마비된 게 아닙니다. 탐욕이 멈춘 겁니다. 어느 날 서울시청 대회의실 벽면에 커다란 전자지도 하나가 걸렸다. 빨갛게 표시된 구역은 규제지역, 파란색은 자유거래지역. 처음에는 파란색이 많았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붉은 면적은 점점 넓어졌다. 국민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이제 남은 파란색은 바다뿐이야. 그 말은 웃기면서도 슬펐다. 도시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이사를 포기했고 젊은 세대는 부모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불평했지만 리짜이밍은 태연했다. 집은 욕망의 근원입니다. 욕망이 줄면 사회는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은 균열을 품는다. 외곽에서 시작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다. 교통, 일자리, 교육 모든 것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심의 엘리트 구역은 안전했지만 외곽의 불안은 폭발 직전이었다. 어느 날 외곽 신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외쳤다. 집을 돌려달라. 자유를 돌려달라. 리짜이밍은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고 중얼거렸다.
언제나 자유를 달라 하지. 하지만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몇이나 될까? 세월이 흘러 리짜이밍 시대의 도시는 완벽한 질서를 자랑했다. 범죄율은 낮고 통계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꿈꾸지 않았다. 집을 사고 옮기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일은 사라졌다. 도시의 중심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체념의 침묵이었다. 리짜이밍은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규제는 국가의 방패다. 하지만 방패는 언제나 누군가의 자유를 막는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질서를 택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한 기자가 물었다. 대통령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리짜이밍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없습니다. 다만 가난한 자들이 외곽으로 밀려날 때 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중심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은 내 유일한 실수일지도 모르죠. 그의 말은 곧 도시의 진실을 드러냈다. 규제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벽이었다. 엘리트만의 중심, 통제된 질서, 잃어버린 자유. 서울은 여전히 붉은색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붉은 지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